세상에는 비싼 미술품이 참 많습니다. 1505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도르 문디가 약 5천억에 이릅니다. 3,500억에 가까이 되는 드쿠닝의 1955년작 인터체인지도 있죠. 폴 세잔이 1890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좀 약간의 기간이 걸렸던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이 3천억 원 정도 합니다. 1892년 폴 고갱이 그린 언제 결혼하니가 약 2,100억 원.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이어서 렘브란트, 피카소, 1917년 모딜리아니가 그린 누워있는 나무, 리히텐슈타인 작품 등이 1천억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미술만평 150회차 박정수입니다. 고미술이라는 것은요, 보통 50년에서 100년 정도 지난 미술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고완, 고동이라고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고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드린 이런 이야기들은요, 미술시장에서 미술품 가격이 워낙 비싸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505년에 문디라는 작품이 5천억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그린 1560년경에 조선시대 불화가 2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2016년 뉴욕 크리스티에서 문정왕후의 발언으로 제작된 조선시대 불화가 그러한 가격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백자대호가 31억 원, 2020년에는 대나무로 만든 18세기 죽책이 약 13억 6천만 원, 18세기 청아백자가 4억, 십장생도가 2억 1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봤을 때는 해외 사례에 비해 너무나 쌉니다. 지나치게 싸죠. 역사와 민족에 대한 것, 아니면 과거에 대한 것, 15세기, 16세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오늘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미술품은 워낙에 전향기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앞단이 비록 비루했지만 앞단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가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런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선조를 이해하고 조상을 인정해야만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한기 작품이 500억, 1000억이 가기 위해서는 고려불화나 조선시대의 그림들이 2천억, 3천억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수근, 이중섭, 김한기, 청년자님 등의 작품들이 김홍도나 신윤복, 장석, 한결 작품보다 지금 현재도 훨씬 비싼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한기의 작품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고미술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은 조금 버블성설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구조상 월등히 높았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홍도의 작품이나 고로브라가 3천억 한다면은 김한기의 작품이 1천억 가는 건 좀 우습지 않을까요? 또 하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40대, 50대 화가님들 몇몇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1억, 2억 못합니다. 이들의 앞단에 있는 박수근, 이중섭, 김한기, 박서보와 같은 롤세출의 화가를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고미술이 비싸지고 근현대 작가들이 100억, 200억을 넘어서 1000억쯤 가게 되면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화가들의 작품이 1억, 2억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잔이나 렘브란트, 고갱이나 고흐의 작품들이 가격을 치고 나가니까 현대 화가들의 작품 가격이 중간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가격이 장난 아니죠. 이것은 경제구조이면서 역사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관계성입니다. 최근 중국 미술시장도 서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6세기 중국 명나라 때 그림이 약 875억 원에 낙찰된 바 있었습니다. 2017년에서는요, 중국 경매에서는요, 제백석이 1925년에 그린 산수 12조병 1,50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된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 현대해와 작품 가격이 몇백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비싸게 고미술이 경매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고미술에 집중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상위 갤러리에서는 고미술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고미술은 워낙 진위를 판가름하기도 어렵고 가짜가 나무하나서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이로 설립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매매했다가 짝퉁일 경우 책임진다는
고미술 관련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매입을 해줄 수 있다는 보증보험까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매가에 대한 가격 또한 보증되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주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미술품 수집은 오래되었죠.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것은 식민시대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미술품 전문 상인들이 많은 양의 문화재를 수입하여 일본으로 유출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와서야 고미술 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인사동과 관운동, 장안평 등지에 골동품 상점이 개점하면서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미술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요즘 같은 거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고미술 전문 갤러리 화랑들이 들어선 것이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현대미술 시장에서 많이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급으로 분리된 다양한 고미술들이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미술이 비싼 것들보다는 현격히 가격은 낮은 채로 말입니다. 최근 현대미술의 호황에 반해 고미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도 많이 좀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인사동이나 장안평에 가서는 곤란합니다. 고미술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라도 잘 골라야 합니다. 정말로 신뢰 있는, 다른 말로 하면요, 가짜일 때 물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다가요, 서로의 인간적 믿음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100만원에서 3, 400만원 하는 조선시대 민화나 백자 정도는 구입해 볼 것을 권합니다. 시소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가격 상승의 폭이 상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미술하고는 공통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소 가치가 있어서 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충분합니다. 관심을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